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내 사주 내가 보기. 이번에는 재미로 보는 내 사주 내가 보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많이 올라왔지요. 한 40여 개 올라왔는데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그동안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재미로 보는 내 사주 내가 보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하여 일간 두 글자만 일간과 일주 그 두 글자를 가지고 내 사주 내가 보기를 한번 올렸었죠. 그 후에 영상을 또 올려서 이제 기초적인 사주를 볼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만 해도 기본적인 사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사주 내가 보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보는데 그 많은 영상을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 영상은 모든 사람의 사주를 다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내 사주 내가 보기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내 사주를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 것만 쪽지같이 콕콕 집어서 핀셋으로 집어서 갖다 놓으면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사주 내가 보는 방법을 쉽게 보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내 사주 내가 보는 방법에서 사주 명식을 뽑는다. 만세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에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만세력을 치게 되면은 그 만세력에 대해서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월일시를 집어넣게 되면은 4개의 글자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네 기둥이라 해서 사주 팔자, 사주 명식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병술, 갑오, 기미 이 3주밖에 없는데 마지막 시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어서 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정확하다고 믿고 사주를 일주만 가지고 사주를 봤던 겁니다. 근데 일주만 가지고 이래 풀어봤는데 상당 부분 트럼프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식을 먼저 뽑고 다음 두 번째로 재미로 보는 연애운과 직업운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지금 예를 트럼프로 들었으니까 트럼프는 기미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토일간이죠. 재미로 보는 연애운과 직업운에서 토일에 태어난 사람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기토일에 태어난 사람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시고 나면은 재미로 보는 육식갑자 일주론에서 기토일주에서 기미를 찾아서 봅니다. 기토일주에 6가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트럼프의 경우 기미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주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가 끝이 나면은 네 번째로 재미로 보는 천간의 천성에서 기토의 천성을 찾아서 기토가 갑을 보면과 기토가 병화를 보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간, 월간, 시간을 찾아서 각각 맞춰서 그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다음 다섯 번째로 재미로 보는 오행론에서 오행론, 즉 토론, 천간 오행론, 지지 오행론, 오행의 태고와 불급을 찾아서 봅니다. 그 보실 때는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좋겠지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충분히 받아서 쓰셔도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 재미로 보는 생활역학. 첫 번째에서 오행의 생극 재화작용을 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재미로 보는 생활역학 2에서 내 사주의 지지장간, 즉 지장간을 찾아봅니다. 여덟 번째로 재미로 보는 생활역학 3에서 나의 육신을 찾아봅니다. 나의 육신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를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재미로 보는 생활역학 넘버 4에서 나의 지지에 해당되는 12운성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나의 그 지지 네 글자가 어느 12운성에 해당되는 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운성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영상을 듣고 다 적어 봅니다. 다음 10번째로 천간합, 그 다음 지지합, 형충, 파해, 공망을 찾아서 봅니다. 없으면 없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11번째, 재미로 보는 생활역학 8번과 9번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12신살과 종합신살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것을 또 기재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운과 세운과 격국, 용신과 희신, 기신 등을 찾아봐야 되지만 아직 재미로 보는 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신살까지만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노트한 것을 쭉 읽어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디 철학관이나 어디 점 보러 가가지고 5만원, 10만원, 심지어 20만원씩 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본 사주팔자풀이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만들어질 겁니다. 통상 거기 가서 보게 되면은 한 10종류에서 15가지 정도만 언급하고 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하면은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의 많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위의 내 사주 내가 보기만으로도 좀 귀찮긴 하겠지만 혈액형별 성격이라든지 혈액형에서 보는 에비오 혈액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는 성격이라든지 연애운이라든지 직업운 이런 것들보다는 한 수백 배나 수천 배 정도 훨씬 정확하게 내 운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올린 앞으로 조금 더 영상을 올리게 될 건데 앞으로 올리게 되는 영상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수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재미라고 하지만 재미 차원을 조금 넘어서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들을 잘 듣고 잘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것만 가지고도 웬만큼 보시는 분 못지않게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리고 운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꿈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내가 어떤 꿈을 생생하게 꾸느냐, 그리고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그 노력에 대한 나의 의지는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팔자에 없는 직업이나 꿈이라도 발언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주위에 보시면은. 내 팔자가 빈천 팔자인데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내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한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치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그 꿈을 성취한 사람도 있고 또 사자 달린 좋은 직업을 택해가지고 10년, 20년 이래 쭉 가게 되면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하고 귀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팔자에 없는 직업이나 꿈이더라도 발언을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사주에 이래 보면은 한 번만에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사람 그 사주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몇 번씩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하고 노력을 해서 된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코미디언, 개그맨 김백만 씨만 하더라도 개그맨 시험을 갖다가 여러 차례 봤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 두세 번, 많아도 서너 번 보고 실패하면은 포기를 할 건데 김백만 씨는 개그맨이 엄청나게 하고 싶어가지고 뭐 10번에 가까운 실패를 거듭해서 개그맨에 합격을 하고 또 그만큼 늦게 개그맨에 합격을 한 대신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늦게 이래 된 것이 오히려 약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김병만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개그맨 중에 한 명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어쩌면은 그렇게 힘들게 개그맨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위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힘든 일이 생겨서 내 개그맨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힘들게 이 개그맨이 되었는데 싶어서 포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꿈을 개그맨에다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7.8기의 불굴의 정신으로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까지 왔기 때문에 그 노력한 것이 아까워서 돈이 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 시절에도 그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갔던 거지요. 근데 쉽게 개그맨 합격한 사람들은 쉽게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길은 내가 아닌갑다. 안 되는구나. 그런데 힘들게 한 사람들은 아직 내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하여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아는 친구들 중에도 저희 때만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숫자가 그래 많지가 않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들보다 좀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많았을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들은 그렇게 학력이 높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를 보면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제가 좀 못 사는 동네에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조일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도 많았습니다.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자식들은 많이 배워가지고 대학까지 보낸 케이스도 있고 같이 학생 때 젊을 때 어울렸던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에 어울렸던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오히려 대학을 공부를 그나마 좀 잘하고 집안 형편이 나아서 대학을 간 친구들보다 공고나 상고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를 악물고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 훨씬 부유하게 잘 삽니다. 자식들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능력 따라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자기 능력 따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뒤처져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구나 생각이 드는데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은 상상지도 못한 난관도 많고 행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젊은 시절에 지금 20살, 30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말들 합니다. 해일 조선이니 하는 말을 하는데 해일 조선 맞지요. 북한에는 지옥이지 거기 사람 사는 데입니까? 해일 조선 맞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꿈을 꾸고 살아왔던 시절인데 지금은 너무
부모 세대에서 힘들게 살아서 자식들은 고생 안 시키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아들 딸들이 이 고생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너무 쉽게 공짜로 그저 살아가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을 10년 20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노가다를 하면서 자기 집에는 뭐 형 누나들이 있는데 형 누나들이 그 친구는 뭐 우리 시대에 따지면은 뭐 별로 좋지 않은 공고를 나왔는데 자기 뭐 누나 형들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최고 학력자라 그러네요. 뭐 그 친구도 이래 보면은 뭐 젊을 때는 젊을 때 해봐야 뭐 20대 30대겠죠. 그냥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살라고 뭐 해병대도 다녀오고 이랬습니다. 뭐 그렇게 살고 또 제조업을 조그만하게 뭐 간의 수공업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지만은 하면서 뭐 집도 없고 전세도 뭐 아주 적은 돈으로 사는 수준인데 한 몇 년을 안 봤더니 어느 날 뭐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열심히 일해가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친구들 술 사주는 게 자기 목표였거든요. 그 목표를 몇 년 안 본 사이에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 때는 한 2박 3일 날을 새 가지고 계속 일을 할 때도 있고 뭐 좀 일을 적게 해도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을 했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인데 뭐 제조를 했으니까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계에도 보면은 사장들이 생산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 종업원보다 사장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몇 푼 대도 안 하는 물건을 갖다가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었고 2000 몇 년도가 모르겠는데 리먼 사태 지나고 나서 한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리먼 사태 좀 해가지고 부도 맞고 거의 뭐 업을 접어야 되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 돼 있었고 만든 물건을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엄청 힘들어졌죠. 근데 몇 년 지나더니 몇 년 지나도 안 했습니다. 몇 년 지나더니 뭐 엄청 부자가 돼서 나타난 거지요. 뭐 하나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1,000원에 만들었으면은 마진이 뭐 한 100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근데 부도 맞고 이러면서 경기가 매우 안 좋아졌는데 경쟁업체들이 다 이 돈도 안 되고 먹고 살지도 못하니까 관뒀죠. 근데 이 친구는 오기가 있으니까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니까 뭐 공장에 일거리가 없으면 나가서 노가다 하고 또 일거리 있으면 일을 하고 이래 열심히 하니까 부부 같이 붙어서 열심히 하니까 뭐 어느 날 돈이 좀 됐나 봅니다. 한 개 1,000원에 만들던 것이 뭐 2,000원에 만들다 보니까 마진이 한 10배가 뛴 거죠. 마진이 10배가 뛰고 뭐 집하고 회사 공장밖에 왔다 갔다 안 했으니까 뭐 벌은 돈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돈을 쓸 시간도 없으니까 뭐 돈을 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식들에게 쓴 돈이 다겠지요. 공부시키는 데 쓰는 돈이 다니까 그냥 기본적인 생활비만 드는 거지요. 뭐 그렇게 몇 년을 흐르다 보니까 뭐 집도 사고 뭐 전세 뭐 1, 2천 밖에 안 되는 전세 살다가 집도 사고 차도 샀습니다. 외제차더라고요. 뭐 한번 타보니까 또 운전도 해보니까 뭐 차가 되게 좋더라고요. 외제차가 그래 좋은지 몰랐습니다. 국산차만 타다가 외제차 타고 운전을 해보니까 뭐 이래서 참 외제차를 타는구나 돈 벌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일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 시크릿이란 책에도 나오지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시크릿대로 아니면 뭐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을 봐도 이 성장 도서들인데, 이런 책들을 봐도 운명을 떠나가지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목표에, 그 꿈에 다가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항상 앞에다가 재미로 보는 이라는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서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를 알고, 이것이 나의 장점이고 이것이 나의 단점이구나. 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장점이 되는 것이 저 일을 하는 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던 학생이, 공부만 하는 똑똑한 학생이 군대를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제시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오른발 왼발 맞출 줄도 모르고, 총을 쏘면은 뭐 이 관역지가 안 보여가지고 눈이 나쁘니까 잘 안 보여서 뭐 10발 쏘면 한 발 맞고 2발 맞고 옆에 쪽으로 쏘고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맨날 놀기만 하고 공이나 차고 뭐 하던 이런 친구들, 싸움이나 하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군대 가면은 완전히 물 만난 고기입니다. 자기 세상이거든요. 군대에서 뭐 축구 잘하면 최고 아닙니까? 족구 잘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체력 좋은 사람들은 신나는 일이죠. 또 뭐 사병으로 가더라도 이 나중에 뭡니까, 상병 달고 기지개 펴고 병장 달고 이러면 세상에 부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병장 위에 대장이라고. 아니 대장 위에 병장이라고. 그러니까 병장이 대장보다 더 높은 거죠. 별 4개 대장이 안 부러운 게 병장 아닙니까? 병장 왕고참 되면은 세상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장점이 잘 쓰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라고, 그 찾기 위해서 이 운명학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의 단점을 가능한 수행하는 마음으로 누르고, 나의 장점을 좀 더 발휘하자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하시고 사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재미로 보는 땡땡땡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들에는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고, 또 재미로 보는 내 사주 내가 보기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재미로 보는 내 운명 알아보기 등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